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마타르입니다. 오늘 원래 좀 쉬려고 했는데 상담 오신 분들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내일 별자리 운세 보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공백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카드 뽑아볼 예정이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고 실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할까 하다가 요즘 상담에서 연말쯤 좋은 일이 많겠다라고 제가 다른 분들께 리딩 드리는 케이스가 많아서 연말에 나랑 함께 있을 사람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볼 예정이에요. 헬로우버 10월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아래 댓글 보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해보세요. 그러면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에이드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우리 1번님들은 갑자기 다가올 사람과 함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6페인지, 9페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님들 입장에선 이 사람과 천천히 잘 되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가까워질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실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인 오브 스월즈, 후 오브 스월즈. 지금은 단절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1번님에 대해서 상대방 분이 1번님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한 어떤 감정선이 미묘해서 다퉜거나 혹은 관계를 만날지 말지 미묘하게 좀 신경이 쓰이던 시기가 있었다. 확 만나자 말자 이게 아니라 만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인연이래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던가 1번님들 입장에서도 마냥 상대방이 너무 좋다 이런 감정보다는 약간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감정적으로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두 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관계가 진전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관계 진전을 미뤄왔던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께서는 공적인 사이 다른 사람과 엮였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한 분의 어떤 일적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시기 때문에 일로서 만나셨다던가 누군가의 능력을 되게 우선시 하시면서 저 사람 일 되게 잘한다, 멋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를 좀 집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1번님의 얘기인지 상대방의 얘기인지가 조금은 미묘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너무 연애적으로 진전이 됐던 사이라기보다는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애매한 사이 중간점에 있지 않았을까. 지인에서 연애로 넘어가기 전에 애매했던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서로 처음부터 되게 짝짝꿍이 잘 맞았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지인으로서 아니면 동료로서는 마음이 잘 맞았는데 연애로 넘어갈 때 두 분께서 좀 고려한 사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났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국가 서로 되게 상이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공통점 때문에 잘 된 인연이라기보다는 너무 달라가지고 끌렸던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1번님의 카드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1번님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잘하고 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챙겨주는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이는데 이분이 1번님께 마음이 가시면서도 약간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우리 1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상대방이 해보셨다고 합니다. 1번님이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방 분께서는 1번이 과연 나로 만족을 할까? 1번님은 다 갖춘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자신은 조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이분께는 있었기 때문에 1번님들과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1번을 좋아하지만 1번을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미래까지 잘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돈을 주고 받았다던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엮여야 될 일이 있거나 공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셔야 됐던 부분이 있거나 서로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처럼 지내긴 나쁘지 않지만 연애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껄끄러운 것이 있었다. 주변에 눈치도 보였고 상대방이랑 뭔가 미묘한 트러블 속에서 끝났는데 저는 두 분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주변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이성들이 좀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어떤 오해 속에서 두 분이 지금은 단절되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받고 가신 분의 얘기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상대방 입장. 여러분, 제가 방금 밥을 먹고 와서 소화가 되느라 꼬들거려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상대방.
상대방분은 우리 1번님과 처음에 친해지고 싶었대요. 그리고 1번님이 뭔가 자기를 되게 잘 받아줬다, 상냥하고 어른스럽고 1번님은 누군가를 좋아하시면 좀 많이 받아주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는 우리 1번님에게 마음이 서서히 갔고 1번님이 좀 몸매가 좋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분이 1번님의 외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약간의 벽이 있었어요. 왜냐면 1번님도 마냥 모든 사람들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사람이 되기까지 조금 어떤 허들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분은 인식을 하셨고, 이분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쉽게 그분에게 다가가는 타입이라기보단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타입이라 두 분이 되게 어색하게 친해지려고 했고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분 운동하시나요? 어쨌든 이분께선 자기도 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1번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많이 갔다라고 하고 있고 1번님이 이분께서도 좀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이런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자신의 페이스를 좀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1번님께서 너무 이분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걸 예의 바르다 생각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우리 1번님만큼이나 약간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님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연상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 보기에 1번님이 나보다 연상이지만 때때로 우리 1번님이 되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라던가 애기처럼 되게 순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때 이분이 마음이 갔는데 자신이 이 관계를 주도하는 건 사실 조금 이분께서는 부담스러웠다. 왜냐면 1번님께서는 은근히 냉정하고 은근히 연애 상대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분께는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이 연애 대상으로 좋아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자신에게 잘해주는데 자기 혼자 삽질할까봐 이분이 애써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카드들이 엄청 강렬하게 꽂혀있다, 너무 사랑한다 이거보다는 약간의 호기심에 가까운 감정으로 전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의 접점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다. 미묘하게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관심이 있나 없나? 요 정도에서 그친 관계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볼게요. 사실 2달 정도 남았죠, 여러분? 그래서 2달 내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대방이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을.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너는 참 맑고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상대방분은 1번님의 마음만 확신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긴 합니다. 이분은 1번님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님이 조금 자신을 잡아줄 수 있는 좀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이미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조금 더 연애적인 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잔 해라. 1번님들은 이 사람이 자신을 좀 약간 이런 섹슈얼한 눈으로 보는 걸 몰랐을 것 같은데 이분은 1번님에게 굉장히 끌리고 있네요. 특히 밤에 한번 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되게 밝은 낮에 공적으로만 봤다면 진짜 밤에 좀 딥한 얘기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로맨틱한 밤을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방 청소부터 합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 방을 오픈했을 것 같진 않고요. 약간 생활 습관 같은 게 서로가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 생활 방식이 달라서 이분께서는 1번님과 자기랑 맞춰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되게 확신하고 있네요. 1번님이 자신의 홍련이지 않나, 전생의 인연 같다라고 느꼈던 어떤 운명성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이 자기에 비하면 좀 생각이 되게 많다던가 약간 우리 1번님들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 상대를 두고 좋으면 그냥 좋으니까 같이 밥 먹고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미래는 어떻고 뭐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간 나랑은 좀 아직 이 연애에 대한 시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반 자체가 저는 1번님이 연차가 높던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으실까 아니면 뭐 나이나 어떤 기간에 준하는 얘기가 아니라 1번님이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면 이분께서는 그걸 맞춰갈 자신은 사실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분 생각에 자기가 조금 다가가려고 했을 때 1번님이 자기를 쳐내는 듯한 좀 차가웠던 순간이 있었다고 아까 카드에서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을 이렇게 끊어낸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애적인 감정. 이분께서는 1번님과는 정말 자기가 예상치 못하게 관계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서로가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1번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끌릴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른 매력이래요. 그리고 좀 여성적인 분 한 분과 남성적인 분 한 분 이렇게 좀 서로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성격적이든 외모적이든. 그리고 이분께서는 그래도 말로써 1번님께 애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잘 표현이 된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약간 과묵하고 연애 대상에게 막 되게 플러팅 날리고 로맨티스트처럼 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좋게 말하면 소년 같다? 아니면 아직은 좀 연애에 대해서 능수능란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1번님에 대해서 자신의 소울메이트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여기 되게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1번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가 힐링되는 듯한 기분이 든대요. 그냥 단순히 예쁘니까 만나고 뭐 잘생겼으니까 같이 있고 이거보다는 1번님 곁에 있으면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기분이 너무 편안해지고 안락함이 느껴진다. 이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좀 함께할 시간이 없대요.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던 상황에서 요즘은 자주 못 본다던가 함께 있던 공간을 한 분이 떠나게 됐거나 이직하거나 이사하거나 좀 이런 변동 때문에 얼굴을 잘 못 보는 상황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분께서는 1번님을 염탐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할 때 염탐하네요 이랬을 때 그분이든 저든 SNS 잘 안 하고요. 카톡 프사에 아무것도 안 올려요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도 본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1번님 보면 자꾸 영감이 떠오른대요. 근데 뭐 꼭 예술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뭔가 감정이 많이 물이 오르는 것 같다. 감성적인 것 같고 내가 연애적으로 좀 감정이 많이 널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분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을 보면서 뭐 어떤 특정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으면 우리 1번님 생각이 난다던가 일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과는 좀 남다르다? 자신이 그냥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 하고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1번님은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찐사랑이네요. 나쁜 카드가 진짜 하나도 뜬 게 없어요. 근데 1번님 입장에선 어떨지 봅시다. 왜냐면 흔하게 크리스마스에 외로워서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1번님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서 볼게요. 우리 1번님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뭔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본 사람이고 그 무리들 중에서 이 사람이 우리 1번님께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답니다. 내가 요즘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1번님도 약간 공적인 듯 조금 엄청 친하지 않던 상황에서 이분과는 좀 친해져 보려고 내가 노력을 부단히 했던 사람이래요. 아직 두 분이
지인, 동료, 아니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우리 무리에 그냥 얼굴을 보는 사람 정도일 수 있겠는데 1번님이 이분이랑 친해지려고 말도 많이 하시고 되게 잘 꾸미려고 노력하시고 설렜던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이 순간순간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것에 이 사람이 조금 확신을 가지면서 1번님에게도 좋아하는 감정을 서서히 드러냈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 분께서 뭔가 사소한 거에 좀 상처받았다? 금전적인 어떤 상황이나 선물이라던가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그분은 안 돌려줬다던가 아니면 뭔가 사소한 트러블 때문에 두 분이 틀어졌기 때문에 1번님께서는 상대방이 조금 이해만 해줬으면 우리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싸우고 말 일이 아닌데 별거 아닌 걸로 다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번님이 인기가 많은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투를 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전 아니에요 선생님 이러신다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1번님들이 조금 조바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있네요.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어. 잘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해만 쌓인 걸 좀 푼다면 두 분은 잘 될 수 있는데 우리 1번님도 좀 자존심이 세신 분이거나 한 번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냥 결정을 밀고 나가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는데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신저로라던가 아니면 뭐 인스타 DM이라던가 약간 이런 걸로 싸우고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님들은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맞출 의향이 있다. 잘해볼 수만 있다면 노력해보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되어갈지, 연말에 뭐 할지 등등을 좀 볼게요. 연말에 두 분이 뜨거운 어떤 시간을 가진다 이런 거보다는 서로 일을 하셔야 되거나 다른 곳에 있으시다가 밤에 잠깐 시간을 보내거나 얼굴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산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약간 느껴지는 건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캔맥주 한 잔, 뭐 아니면 뭐 술 한 잔 이런 거 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조만간 두 분께서는 좀 잘 될 인연이 있다.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함께 있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신다던가 결혼식, 뭐 돌잔치 아니면 누군가의 생일, 모임, 파티 이런 데에 가시면서 관계가 진전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긴 진전이라기보단 사실 회복을 먼저 해야 돼요. 쌓은 거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서서히 연락을 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아가시다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까지 좀 시간을 매일같이 보고 이러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시간 날 때마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두 분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게 저는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1번님 얘기가 아닐까. 이 사람을 만나시면서 저는 1번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질러 가지 말래요. 우리 1번님들이. 연말에는 이 사람과 있어도 내년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있고 싶어 한다던가 조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1번님들께서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먼저 막 멀리 하려고 한다던가 선을 긋거나 벽을 친다던가 이런 것 또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이라고 하면 12월 31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쯤에 아마 두 분이 만날까 말까 고민하시고 크리스마스쯤에는 못 만나시다가 연말에 좀 편안하게 얼굴을 보자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운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연이래요. 다만 두 분께서 한번 맺어질 수 있었던 어떤 기회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당장 맺어진다기보다는 서서히 맺어질 수 있는 인연인데 연말쯤에 갑작스레 좀 충동스럽게
네, 충동적으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일도 함께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시기보다는 즐겁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시기 한번 볼게요. 여기 마이 멜로디 카드로. 팔자가 나와서요. 8일 뒤 혹은 팔자가 들어가는 날 11월 8일, 12월 8일 등에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조언으로는 현재를 보셔야 된대요. 우리 1번님들. 1번님들께서 너무 이상향에 빠져 있거나 혹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 내가 추억하는 것들에게 몰두해 있으면 현재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1번님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사가 되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공주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기보단 먼저 다가가거나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적으로는 상대방이 부족한 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요건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그 정도는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만족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라던가 방해자, 경쟁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겨내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엔 두 분 사이를 좀 갈라놓고 싶어하는 주변에 방해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주변의 시선들, 내가 사람들이 1번이 그 사람 좋아하나 봐 이런 얘기 돌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그런 건 좀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메인 카드 먼저 갈게요. 나이드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2번님이 좋다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강아지처럼 그냥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 그런 사람이 2번님께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님이 약간은 도도한 사람보단 저도 찬 사람이 좋아요. 저한테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만나요 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지 않나 싶고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카드 뽑고 물 좀 마시고 이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두 분께서는 뭔가 조건 같은 거를 알고 시작한 관계다. 소개팅, 선이라던가 이런 걸 수도 있겠고 혹은 한 번에 호된 헤어짐 이후에 만난 인연이래요. 근데 재회와 이별을 반복했다 이거보단 2번님이 이별을 하셨거나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내가 연애를 쉬다가 연애를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만날 사람일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상대로는요. 연말에 있을 사람은 6페인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9페이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번님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뜨거든요. 근데 우리 2번님과 연애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분은 소개팅이라던가 선이라던가 제대로 서로의 조건을 비교해가지고 만나갈 수 있는 사람이 2번님과 연말을 함께하고 관계적으로 진전이 될 만한 사람이다. 더불어서 우리 2번님의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면 결혼을 생각하시거나 결혼에 준하는 깊은 관계, 공적인 관계, 공식적인 커플이 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카드가 재밌는 게 삼각관계의 카드가 진짜 많이 떴어요. 그래서 2번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신다면은 내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9패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9패도 좋은데 여기는 과거의 인연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을 나 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님들 입장에서 요 근래 선생님 소개팅을 했어요? 아니면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얘기가 맞고요. 선생님 저 아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몇 달 안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2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요 기한 내에 만날 사람이 우리 2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이 갖춘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고요. 상대방은 특히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습니다. 안온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아낌없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티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결정을 하시면 연애에 있어서 밀당을 한다던가 감정을 숨긴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2번님이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직진을 하지? 나는 사실 연애에 있어서 상처가 많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다가오는 거 보면 약간 미친 사람 아닌가? 연애에 있어서 너무 가벼운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님 생각에는 과거의 사람과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맞는 사람이고 이 새로운 사람은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열려갈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2번님이 양손에 떡을 쥐고 둘을 내가 고르게 되실 거다. 댓글로 2번님, 선생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양다리 안 걸쳐요 하는데 전 사람이랑 새로운 사람이 동시에 다가오면 제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가 바람을 핀다, 내가 양다리 걸친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고민하는 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번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고민이 되면 둘 다 안 만나는 선택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 나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우리 2번님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둘을 놓고 고민을
만날 바엔 둘 다 안 만나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6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리딩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재회용 관련된 콘텐츠 많거든요.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우선 연말에 함께 있을 6회에 가까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뽑아볼게요. 이번님들은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둘 중 한 분을 선택해야 돼서. 자, 우선 상대방 분은요. 우리 2번님이 되게 냉미남스러운 게 마음에 드신데요. 우리 2번님이 좀 똑부러지는 면이 있다. 명석해 보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시는 구석이 있어서 이분은 첫눈에 반한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한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따가 2번님 속마음 볼 거긴 하지만 2번님은 마음에 들어도 좀 신중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외모만 좋다고 마음에 들어하는 타입도 아닐 거고 상대방을 오래 지켜보고자 하실 텐데 이분은 좀 재고 따지고 알아보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우선 만나보자.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지. 이렇게 좀 말하는 호쾌한 사람이거든요. 호남상? 그리고 캐녀? 캐녀?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상대방이 되게 앳된 느낌이 들어서 연하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할 텐데 나이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활발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거나 야외로 나가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돌이, 집순이보다는 쉬는 날에는 뭐 세차라도 바깥에 나가서 하신다던가 아니면 마트라도 탐방하는 거 좋아하신다던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등산이라던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디 놀러 가시는 거 새로운 지역, 맛집 같은 거 찾아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2번님은 자기랑 완전 반대라고 느껴 하신대요. 2번님은 약간 바깥에서 놀고 이거보다는 책 읽는 거 좋아하신다던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노래, 예술,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분은 달라서 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님이 약간 일하실 때 무드랑 이제 바깥에서의 무드가 되게 다른데 딱 차려입었을 때랑 일할 때 모두 다 좀 매력적이어서 이분이 그런 모습에 반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번님 반응이 계속 꾸준하게 없으면 아마 2번님이 다른 분이랑 계속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정 시간 기다리다가 자기의 감정을 너무 푸시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2번님 마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좋은 선택을 빠르게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갈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나이대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냥 같이 있어야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고 우리 2번님들과는 어떤 조건 같은 거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서로 엇비슷하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처지고 누구 하나 더 대단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번님과는 잘해보려고 하시는데 2번님이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면 상대방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2달 정도 동안 2번님이 이 사람 속마음을 좀 볼게요. 2번님에 대한 이 사람 속마음입니다.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정이 들었나 봐. 추억이 왜 이리 많은 걸까? 그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라고 합니다. 무슨 전남친, 전여친 같은 마인드의 카드가 나와서 제가 살짝 혼란스러웠는데요. 아마 이 관계적으로 상대방이 처음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푸시를 많이 하시는 그 부분을 2번님에게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꽂히면 자기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2번님이 부담스러워했을까봐 미안해 하시는 것 같고 좋아서 잘해보려 하는데 2번님이 안 받아주면 이분이 좀 그만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신답니다. 2번님이 순수해서 좋고요. 소소하게 그냥 대화하는 것들, 만나서 별거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분에겐 추억으로 남을 만큼 2번님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2번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고민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번님께서는 자기와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스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뭐 피부 관리한다던가 팩하고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기에 대한 감정이 안 좋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자주 만나려 하는 것도 이번님이 별로 원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기분으로 이번님을 좋아하게 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님이 연락이 잘 안 되시거나 연락이 막 이렇게 핑퐁이 잘 돼서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돼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게 아니라 아마 좀 단답형으로 이번님이 상대방 연락을 대충대충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은 2번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고 싶대요. 그리고 2번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은데 2번님이 약간 이 사람에게 공적으로 많이 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잘 안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2번님이 너무 좋아서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번님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뭔가를 해주려 하는데 이번님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상대방은 이번님 또한 좀 자기에게 확신이 있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명확했으면 좋겠대요. 약간 애매한 사랑이라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우리가 관계가 진전이 돼도 잘 만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2번님이 자기의 짝인 것 같은데 2번님의 마음을 잘 안 여니까 이분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께서는 한 번은 2번님께 좀 뭐라 그럴까 차일 수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이분은 2번님과 새롭게 되게 이제까지 안 해봤던 연애를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신다던가 2번님과는 한번 진중한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크신데 2번님이 좀 이분을 바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차고 만난다던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2번님이 자기 트윈 플레임 같아서 한번 차인 걸로는 네. 포기하지 않으려 하신다. 이게 보이네요. 그래서 정말 제가 카드를 앞선 걸 좀 잘못 봤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2번님이 한번 거절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생각나시는 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님 상황에서도 좀 볼게요. 2번님은 이 사람 어떻게 해보실까? 2번님은 그냥 이 사람이 마냥 해맑고 밝아 보였대요. 그게 인간적인 호감은 우선 있었다라고 하는데 뭔가 미래까지 그리면서 연애할 만한 사람으로 내게 올바른지 모르겠다. 왜냐면 2번님이 연상을 좋아하면 이분은 연하 같은 사람이고 2번님은 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이상형이면 이분은 좀 발랄하고 막 장난치고 웃기고 약간 이런 활발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 고민하다가 그냥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님도 연애적으로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올 땐 좋은데 상대방이 좀 약간 사랑을 갈구한다던가 자기가 표현한 만큼 2번님이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좀 연애를 하면은 사랑스러운 연하처럼 굴기보다는 되게 좀 자존심을 부린다던가 2번님이 좋기 때문에 자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요. 근데 2번님은 이런 걸 받아주기가 좀 지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번님이 약간 업무적으로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내가 나의 업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먹어주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상대방까지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내가 회사 가고 일하고 아니면 공부하고 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이 사람이 바라는 것까지 다 맞춰주면서 연애하기엔 버겁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냐만 보면은 2번님은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고 상대방이 노력해주길 바란대요. 근데 사실 2번님이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 관계를 끌어갈 거라면 이분이 아니라 저는 과거의 사람을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2번님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연애를 쉬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새로운 연애가 별로 그렇게 내게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고 싶지 않다. 요 마음이 보이시네요. 근데 이분이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것도 알겠고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알겠대요. 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한 것도 알겠는데 2번님은 이미 약간 내 사랑의 열정을 다 소진해버려서 막 열정적인 연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는 만큼 나 또한 뜨겁게 이렇게 대해줄 기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되게 잘 꾸미고요. 사람들 눈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대요. 근데 이게 막 되게 예쁘다, 막 미남 미녀다 이거보다는 사람 자체가 통통 튀고 귀엽다?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번님들은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그리고 연말엔 뭐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조만간 좀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아예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거의 선에 가까운 소개팅 아니면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만나신다던가 공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서로 친구처럼 혹은 좀 예의를 차리면서 알아가시다가 결국에 사귀어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연말에 같이 있으면 연인끼리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한 분이 되게 바빠서 저는 상대방이 좀 바쁘셔서 2번님이 이 사람을 좀 기다리는 형국이 아닐까. 그래서 상대방이 일하고 끝나고 나서 2번님이 기다리던 상황에서 2번님 집을 방문하신다던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번님이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거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과 사귀다가 갑자기 구남친, 전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2번님은 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 새로운 사람과 어떤 인연인지 봅시다. 여기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뜨긴 했는데 근데 2번님이 막 엄청 내 스타일이다.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나오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이 괜찮지만 뭔가 너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던가 막 나한테 뭔가를 바라면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2번님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내가 우선시 되는 그런 선택을 내릴 거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에게 다 맞춰줄 만큼의 감정은 아니다. 그래도 두 분이 같이 있는다면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대요. 누군가가 바람을 피고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아껴주면서 갈 수 있고 그래도 두 분이 이 케미가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나쁜 인연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잘 될 시기는요. 11일 대회 혹은 11일이 들어가는 날 11월 11일, 12월 11일 이렇게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으로는 우리 2번님들이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결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과거의 사람이랑 좀 깊은 관계로 갔을 거고 두 분이 정이 많이 들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주변 분들은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사람이 우리 2번님을 많이 힘들게 하고 감정적으로 진짜 연애 감정을 다 소모시킬 만큼 2번님이 감정 소모가 많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어라. 그리고 2번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번님은 충분하시고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셔서 내가 연애를 하는 것도 자신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받아들여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에 가까운 분을 선택하셔라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고시 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3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3 오브 펜타클이랑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떴다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내가 습관적으로 가는 곳 있죠? 매일 가는 헬스장, 학교, 회사, 아니면 뭐 주말에 나가는 모임, 동호회, 혹은 교회 등등 약간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교회 행사 같은 거를 함께 하신다던가 아니 모임에서 우리 연말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 한 분이랑 연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보단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상대방이 우선 3번님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 두 분이 지금은 좀 단절이 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얼굴을 계속 보거나 주변 분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표정이 굳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그 사람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엔 3번님을 먼저 좋아해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 분이 오해가 생기고 하시면서 누군가가 일십하거나 그냥 안일십을 해버렸다던가 뭔가 메신저적으로도 서로가 뭔가 소통이 삐걱거린 게 있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방 또한 더 이상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상대방이 먼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다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다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번님은 뒤늦게라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3번님도 우리가 싸웠으니까 잘 되기 어렵겠다 내려놓기도 하셨다고 보입니다. 일부 분들은 두 분이 잘 안 되고 다른 이성을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두 분 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이 확실해서 다른 분도 만난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이 다시 만나려 하신다. 특히 상대방 분이 3번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슬퍼했던 감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잘 지낸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내가 없는데 잘 지내? 약간 이런 유치한 감정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우리 3번님과 다툰 것도 약간은 자기 혼자만의 짝사랑 같아서 이분이 이상하게 화를 낸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분이요. 우리 3번님이 자기를 마냥 받아주기 좀 바랬대요.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좀 따라주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사람인데 우리 3번님이 처음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마냥 이분에게 받아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이분은 미래까지도 그렸다.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갈 인연 마지막에 될 인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3번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대요. 이분께서. 그래서 두 분이 잘 될 뻔 하다가 깨지고 잘 될 뻔 하다가 깨지고 이게 좀 반복이 되셨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뚝딱이다가 오해가 쌓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조만간 얼굴 볼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임이나 뒤풀이, 망년회 등등 많이 하죠. 그런 데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들 중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러기보단 상남자, 상여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테토남, 테토녀 이런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께서 나름 표현하려고 했던 게 3번님에 대한 애정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돼서 3번님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럴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3번님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하여도 약간 좀 보수적이고 소위 꼰대 같은 스타일 분들께 많이 뜨기 때문에 조금 우리 3번님이 주변 분들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 입장에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이분께서는 우리 3번님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솔직히 손에 닿긴 좀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이분이 겉으로는 되게 멋있고 매력적인데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거나 혹은 감정적으로도 이분은 좀 멘탈이 잘 흔들리는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을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된다. 너무 좋아하는 티내다가 약간 차이거나 3번님이 자기에게 애정이 없는데 자기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많이 절제하신 분이라고 뜨네요. 근데 3번님한테 분명히 애정적인 표현을 한두 번 하셨고 저는 3번님이 이 사람의 의도를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되게 차갑게 대하거나
딱딱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좀 진전이 될 뻔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이 3번님이 자기에게 좀 잘해줬을 때 확신을 갖고 분명히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분은 소통이 잘 되셨고 서로 가족 얘기를 했거나 일상 얘기를 나눴다던가 연락을 매일같이 주고받았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얼굴 보면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대화하고 분명히 좋은 기류가 흘러갔다. 그래서 이분은 3번과 사귈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확신이 들어서 다가갔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3번님이 마음이 열린 줄 알고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3번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위축되고 실망스러워서 연락을 끊고 그냥 공적으로만 대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비워내려고 했는데 또다시 만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 러블스가 2개나 떴어요. 상대방은 좀 결혼을 하고 싶은 시기거나 가족들에게 약간은 이런 걸 푸시받는 사람일 수 있다고 뜨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차피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3번에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자 한다. 3번님을 남에게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님이 요즘에 뭐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 썸남썸녀가 생겼거나 소개팅을 받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더더욱 움직이려 하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서로에게 대담하게 썸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잘 될지 안 될지 좀 미묘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이제 연말까지 어떨지 봅시다. 너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더러 그래서 끌리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상대방 분이 약간은 3번님이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확신을 갖고 다가가니까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약간 자기를 갖고 노나? 나를 어장관리하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우리 3번님이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님을 못 만나서 지금 너무 외롭고 우리가 달라서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끌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약간 3번님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관계라고 하네요. 3번님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랑 같이 있는 것보다 자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3번님이 자기한테 연락을 잘 안 하거나 연락을 해도 단답이라던가 별로 3번은 나랑 대화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약간 자기를 갖고 노는 것 같아서 내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번님이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 빨리 헤어지기를 너무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3번님과 잘 되면 자기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3번님께서 자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는 3번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짝사랑이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 3번님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들어왔고 우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더 끌렸대요. 근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3번님 속을 모르겠어서 자기의 애정도 좀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좀 연애 뚝딱이에요. 연애를 잘하는 능수능란한 타입보다는 약간 좀 남초 생활을 많이 하신 분, 여초 생활을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자기 동성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은 분이라 약간은 연애적인 표현이 투박하거나 세련되지는 못한 분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리고 3번님이 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되게 좋게 해석했거든요. 분명히 3번이 날 좋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3번님은 이분께 웃어주거나 은근히 플러팅 한두 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3번님이 자기의 소울메이트 같고 나는 3번님을 통해서 힐링하고
너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고 항상 설레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관계로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3번님 마음을 잘 모르겠대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3번님이 주도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생각에 자기가 항상 먼저 다가갔고 자기가 좋아하는 티를 냈고 3번님은 그거 좀 받아주다가 철벽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3번님에 대해 마냥 좋은 생각보다도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3번이 그래서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3번이 항상 나한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남자라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3번님들은. 그리고 굉장히 좀 사람을 포용해주고 같이 있을 때 설레고 제 생각엔 3번님의 어떤 말투, 제스처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이런 막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3번님께 너무 푹 빠져들었는데 3번님이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떨지를 좀 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순간 카드를 어디다가 놔야 될지 헷갈려서 찾고 있었어요. 3번님은 요 귀여운 토끼 카드로 보시죠. 3번님은 사실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막 꽂힌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지인이야. 그냥 오며 가면서 안 사이지 뭐. 딱 요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고. 사실은 뭘 별로 이 사람이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내가 연애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공부나 커리어나 돈 벌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내가 딴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셨는데 이 사람이 진짜 뜬금없이 들어와서 3번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갔대요. 네, 상남자 노래가 떠오릅니다. 갑자기 3번님은 차분하고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 혼자서 뭔가 집중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뒤흔들고 가서 내 마음을 완전히 붉게 물들이고 갔다? 네.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나도 연애를 좀 해봐야겠다.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보여요. 다만 약간 성향이 상대방 약간 운동 많이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된다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고 3번님은 내면이 되게 깊거든요. 감성적이고 섬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람과 과연 미래까지 가도 괜찮을지가 고민이 되셨다. 이 얘기도 나오고 친구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지금 같이 어떤 속한 공동체 내에서 보는 게 우리 관계에선 최선이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3번님이 진짜 확신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고 가니까 3번님이 좀 아쉬워지기 시작하긴 하셨다. 은근히 기다리고 은근히 이 사람이 오늘은 뭔 얘기를 해올까? 나에게 언제 다가올까? 은근히 기대를 하셨다라고 뜨는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되게 싫지 않았네요. 그래도. 근데 엄청 좋아했다 이건 아니고 아마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 자체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일적으로 만나실 수 있다. 아니면 공적인 거. 워크플레이스 로맨스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뭔가 특별한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분의 관계가 맺어졌다. 커먼 커즈 커넥션. 이 카드가 떴어요. 근데 3번님도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 대화도 편안하고 막 되게 상대방이 남을 배려 못하고 좀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3번님 눈치도 되게 많이 보시고 3번님께 많이 맞춰주려고 해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3번님도 마음이 점차 열리게 될 인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좀 부담스럽다. 저 사람이 너무 다가오니까 내가 조금 위축이 된다? 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약간은 좀 저 사람이 좀 자기 멋대로 같다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말에 뭐 하실지를 봅시다. 우선 연말에 뭐 할까? 유일하게 약간 풀로 놀 것 같아요.
앞선 분들은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서로 일하다가 밤에 잠깐 만나서 술 한잔한다. 잠깐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완전히 마지막 날 있죠. 12월 31일. 이럴 때 두 분이 날을 잡고 두 분만의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낸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의 집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우선은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이 관계가 조금은 약간 누군가가 사과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조금 관계적으로 누군가가 단절을 시켰다면 그 단절시키려고 했던 그만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약간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3번님이라 해도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연애적인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친구로서 잘 지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파크가 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분은 비밀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너무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3번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할 때 이 사람이 들어오시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지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12월 정도 되셔야지 아마 우리 3번님이 내 마음이 좀 정해질 건데 어쨌든 연말엔 이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 전까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라고 하셔도 결국에는 이 사람과 함께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홈파티를 하신다던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서 로맨틱하게 트리를 꾸미거나 아니면 같이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서 카운트다운 하신다던가 이런 게 보이는데 운명을 보면요. 상대방이 3번님을 좋아해주는 인연이래요. 3번님이 목 매는 인연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목을 매는 인연이다. 그리고 3번님 뭐 못 놓아준 X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고 결국엔 이 사람이 3번님의 소울메이트입니다. 라고 떴어요. 다만 초반엔 서로가 그렇게 성에 안 찬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속 시원하게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점은 약간 생각하시고 우선 친구로 가신 다음에 서서히 진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잘 되어갈 시기를 보시면요. 3자가 들어가는 날 혹은 3일 뒤 3일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럼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님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적인 걸 고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드러내셔야 된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내가 눈치 보느라 혹은 상대방과의 만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래요.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하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조금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기다리던 과거의 사람이 있다면 이젠 그것을 놓아줘야 된다. 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보여요. 이 카드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긴 아직은 좀 미성숙한? 근데 그 미성숙이라는 게 어딘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연애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연애 감정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저는 사부님을 짝사랑하던 분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이이실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드가 뚝 떨어져 나온 게 있어서 이거 볼게요. 두 분은 공적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아예 기대감이 없었던 인연이래요. 전혀 접점이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 분이 군인이셨다던가 직업군인 말고 진짜 군대를 다녀야 되셨거나 아니면 연애를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분이 전혀 접점이 없다가 연애를 못하시다가 두 분 다 연애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패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막 순탄하게 흘러가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끊겼다가 다시 만나는 인연이라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6패같이 느껴지는 9패 같다는 느낌이 살짝이 아니라 사실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그 9패라는 게 본인이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6패일 가능성도 뭐 소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부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하며 안 풀리고 연애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과의 만남보다도 저는 사부님의 일상이 좀 쉽지 않았다. 일이 너무 고됐다던가 하려던 일이 잘 안 풀렸다던가 약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연애를 기대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커리어, 나의 어떤 기반, 나의 삶 자체가 좀 흔들렸던 요 몇 달이 좀 힘들어서 연애를 기대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과정에서 들어왔던 인연인 것 같고요. 막 서로가 되게 깊게 알았던 인연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구남친, 구여친이 아니라 과거에 좀 될까 말까 했는데 좀 안 됐던 인연들 중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근데 6패의 느낌이 드는 건 두 분이 연애적으로 엮인 적이 없다가 이제서야 연애의 운으로 엮이기 때문이에요. 두 분이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을 건데 장거리라던가 아니면 한 분이 일이 너무 바빠서. 근데 저는 이게 사부님 얘기 같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힘들어서 보다는 사부님이 더 이상 이 관계를 해나가기가 버거울 것 같아서 거리를 두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부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또한 그냥 멀어져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첫 만남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처음엔 서로가 좋은 연애적 감정을 가지고 거의 사귈 수 있었던 감정선까지 교류를 하셨다가 그게 갑작스럽게 좀 끊어졌다, 멀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부님 입장에선 상대방이 노력을 안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 분은 오히려 사부님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놓아줬다는 얘기가 나와서 두 분은 좀 입장차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좀 많이 다친 관계다.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려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일적으로 많이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서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어려웠지 않나. 거의 재택근무나 집에서만 일하는 사람과 계속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조합으로 느껴지거든요. 혹은 이동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과 한 곳에서 정착해서 일을 하시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두 분이 좀 마음은 있는데 안 풀렸던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카드를 좀 놓을게요. 상대방 분은 사번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대요. 사번님이 잘 꾸미고 예쁘고 매력적이었다.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두 분이 소개팅이라던가 누군가 지인의 지인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좀 번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나쁘지 않은데 너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처음에 좋은 감정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약간 4번님 반응이 이 사람 생각엔 4번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4번이 참 괜찮고 마음에 들었는데 4번 입장에선 자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분이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4번님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랑 더 친해질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직진해가지고 이 관계를 끌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4번님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거,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우리 4번님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게 노력해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미래까지도 그려봤다. 결혼도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가로막혔다는 얘기가 생겨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동하셔야 됐거나 이사를 하셔야 됐거나 아니면 정말 이직을 하신다던가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상대방인 것 같아요. 우리 4번님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혹은 4번님이 되게 뭔가 바깥으로 도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은 4번님에게 모든 걸 다 맞출 용의가 있었다고 떠요. 근데 4번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는데 자신이 희생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라고 합니다. 두 분은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을 도와줄 수 있는 큐피드가 되어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노력해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쳤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너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서 4번에게 너무 다가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약간 현타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실지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4번님과 미래를 그렸어요. 근데 4번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4번님은 약간 내가 알뜰살뜰 돈을 모아놨다던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번듯하게 약간 자영업 사업이라던가 내 능력치를 확고하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분은 한순간 좀 뭔가 어떤 자격증을 땄다던가 어떤 명함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자기의 직업을 한 번에 취득은 하셨는데 이분은 아직 안정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비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애적인 마음 좀 더 볼게요. 카드가 너무 자주 만나는 건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고 서로 일이 너무 바쁘거나 피곤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몸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인연이라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있다기보단 저는 4번님이 다른 인연이 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셔서 약간 김 빠졌다? 이 사람이 그래도 잘해보려 했는데 4번님이 자기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실망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4번님과 너무 잘해보고 싶대요. 그런데 두 분 다 일이 더 중요하다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를 적응하느라 바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먼저였대요. 4번님보다는 자기가 막 방 청소도 할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빴다던가 연애할 그 체력이 안 됐다. 그래서 자기가 연애에 대해서 4번님과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는 좀 돌진해보고 싶다,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되게 복잡하네요. 일도 너무 바쁘고 돈도 없고 뭔가 여유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근데 마음만 하나 있어서 사부님과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떴고 이분께서는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는 어렵다. 그냥 우리는 이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차분하게 사번과 잘해보고 싶은데 과연 사번님이 과거를 잊고 자기가 좀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먼저 이별을 말했거나 좀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번님이 내가 다시 다가간다고 해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이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가 상황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분이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진짜 연애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파서 막 체력도 부족하고 약간 이런 사람 같아요. 이분은 사번님과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아직 이분에게는 사번님과 끝내는 게 맞다라 생각은 했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대요.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사모님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자기가 못 볼 것 같대요. 근데 이분은 이미 사모님이 자기를 놓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엔 사실 사모님이 기회를 안 줄 것 같대요. 두 분 사이에선 진짜 결혼까지 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막 만난 시간이 길다 이런 느낌보다는 결혼 생각하시면서 전제로 만나시다가 완전히 상대방이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다가간다고 사번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더 이상 사번이 과거에는 나한테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사번님도 솔직히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조건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매력은 있는 사람 같은데 사모님이 자기 조건을 보고 별로라고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분이 또 포기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사모님은 어떨지 볼게요. 사번님 카드가 제가 방금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고구마 사와가지고 삶아 먹었거든요. 약간 고구마 같다. 상황이 두 분은 좀 막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이 아마 이렇게 좀 가로 막힌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모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그냥 잘생기고 멋있고 좋았다. 뭐 능력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여자여도 사모님은 이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냥 마음이 가서 잘해보고 싶었다.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품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사모님은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나는 나대로 잘하고 걔도 걔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언젠가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하다가 이분이 약간 사모님 뒤통수 친 것처럼 갑자기 관계가 끊어졌다? 사모님이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이분이 너무 냉정했어서 사실 사모님은 기대감이 없대요.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부님 입장에선 이 사람의 어떤 힘든 지점을 이미 건너뛴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겪은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기를 겪으면 번듯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나약하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힘들면 과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행복할까? 이 고민도 우리 사모님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 입장에서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린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두자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뼈아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두 분이 그냥 편안하게 알아가보자 이러고 만나다가 깨진 거면 한 번 더 재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두 분이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정리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사모님은 이 사람과 관계가 끊기고 나서야 두 분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 깊게 느꼈대요. 사실 사모님은 이 사람 만날 때 그냥 마냥 재밌던 것 같아요. 조건이나 잘 만나지 못한다던가 상대방이 힘들어서 연애를 위해서 노력을 못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사모님한테는 개의치 않았던 포인트 같고, 그냥 만나면 좋으니까, 연락하면 좋으니까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은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긴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진짜 이 사람이랑 나랑 가긴 어렵겠다. 그 사람이 상황이 너무 나쁘고 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걸 지금 생각했을 땐 사모님도 그렇게 막 마음이 엄청 동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같이 있으면 즐거웠대요. 저는 사모님이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많이 느꼈고, 두 분이 대화가 잘 통했고, 데이트를 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로맨틱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꼭 데이트라기보다는 식사의 자리,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회의하다가 잠깐 티타임을 가진다던가 커피 한 잔 같이 한다던가 이런 소박한 순간이 사부님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그 단절된 시간이 사부님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사부님 조건이 월등하게 이 사람보단 나은 것 같네요. 근데 사부님이 마냥 이 사람도 싫다 이거는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좋은 마음에 순진하게 결혼을 했거나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됐다면 오히려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내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만나게 된 게 아닐까. 그랬으면 내가 나중에 실망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부님은 두렵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적인 게 그 정도로 별로인지 몰랐다. 그 정도로 힘들거나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예민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과 다시 연애하는 거 두렵고 어려울 것 같다. 일부의 분들은 두 분이 함께 하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여기에선 가족 문제 혹은 이 사람의 거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대요. 불안정하고 막 가장 노릇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비빌 데 하나 없이 이 사람이 하루 벌어 산다던가 예시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사실 사부님들은 두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는 이상하게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한번 상처를 줬기 때문에 사부님은 이 사람이 그래도 후회를 하고 나에게 다시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랑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두 분은 빠르게 관계 진전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사귄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빠르게 연락이 닿으면 서로 썸을 타시면서 연말까지 약간 짙은 썸을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 사부님이 이 사람과 잘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부님은 이 사람이 은근히 기대를 하고 뭔가 예약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뭐 영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던가 같이 밤을 보낸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진득하게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이분이 노력을 하는데 아마 사부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상으로는 사부님이 진짜 고민하시다가 막판에 이 사람이랑 함께 있기로 결정한다라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데이트 코스 짜가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상한 어떤 좀 좋은 데이트 코스 이런 거는 직접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부님이 나중에 만나자고 해서 약간 임시로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는 건 막 우리 지역에 제일 유명한 어떤 뭐 비스트로 아니면 진짜 맛집 이런 데 예약해놓고 데이트 코스 이런 거를 예약을 해가지고 갈 작정이었다면 사모님이 아 미안해 나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러셨다가 며칠 전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해서 즉흥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가시지 않을까. 그래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크리스마스보다는 연말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함께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귀냐 마냐는 우리 사모님이 마음을 정하고 만나시면 그날에 진전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다만 사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이 사람과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시면 당연하게 결혼 준비까지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약간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안 됐다? 오히려 이분과 가볍게 만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만나시고 말 텐데 사모님의 상대방분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모님이 모든 걸 다 배려해줘야 되는 게 사모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는 요인이 되시겠다라고 뜹니다. 두 분의 인연성 볼게요. 두 분은 종교적인 이유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인연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두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고 상대방이 사모님께 더욱더 노력을 하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조금 내가 과거의 어떤 에너지를 다 내려놓으셔야 된대요. 이 사람을 만나시려면. 그래서 약간 사모님의 과거의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신다면 과거의 사람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 이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사랑받는 연애를 시작하시면서 약간 사모님이 이전에 좋아했던 어떤 연애 상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연애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잘 되는 시기 보도록 할게요. 빠르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정말 하루 뒤 늦어지신데도 두 분은 7자가 보이기 때문에 7일 내외로 어떤 액션이 상대방에게 있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으로는 사모님은 이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볼 필요도 없고 하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행을 떠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연애나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사모님들이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고 내버려 둔다던가 약간 회피하는 게 있다면 내가 정확히 이 사람과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셔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t them go라는 카드가 보여서 놓아줄 게 있다면 놓아주시래요. 근데 이 사람을 놓아라 라는 얘기보다 자꾸 과거의 사람을 놓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불타버린 나무에 준하는 어떤 나쁜 관계 혹은 과거의 어떤 나쁜 생각들, 추억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모님은 치유를 하셔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